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우선 2주간 2월된 금액이 있어서 1등 당첨금은 대략 40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1등 금액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회차라서 더욱더 분석에 집중하고 프리미어리그의 경우에는 성공률도 배제하고 계속 분석에만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적중할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제가 모든 걸 적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종 픽에서 잘 모르겠거나 영상 보시고 제 분석 내용이 맞는 것 같은 픽만 잘 골라서 가져가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뉴캐슬 대 레스터시티 주중컵 경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레스터 사이드지만 무냄새가 난다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일 마치고 집에서 배트맨 토토 사이트 잠깐 접속을 했다가 그 경기가 생각이 나서 재미로 배팅 마감 3분 전에 레일 승과 뉴캐슬 무 조합으로 프로토를 했는데 적중을 했길래 게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토 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공유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공유 드릴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네이버 TV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네이버 TV에도 동일하게 골 때리는 TV로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영상은 똑같이 올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기 편한 곳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밑에 글에 링크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축구토토 31회차 최종 픽 공유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프로토로 토토하자 3회차 조합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 공유드리기 전에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깔고 갈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3.05배당의 국내 배당, 무배당은 무승부 제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사우스햄튼, 상주, 상무 세 팀의 무승부를 제외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축구토토 1번 경기 연속 무승부 없다랑 겹쳐지는 패턴이죠. 그리고 두 번째 투표율 상위 3경기 첼시 대 셰필드에서 첼시 승, 번리 대 리버풀에서 번리 패, 인천 대 울산에서 인천 패 이렇게 3경기는 무조건 한 경기 역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포항 대 성남. 포항은 현재 리그 9위를 기록 중이고 포항은 인천과의 경기에서 완델손 선수가 3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인천은 수비 라인을 상대편 공격 진영까지 끌어올리면서 포항에게 뒷공간을 다 내주고 경기를 했죠. 전술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3대3 된 이후에 인천이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라인을 다 올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포항의 일류첸코가 퇴장을 당하고 난 이후에 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최종 수비 라인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포항 진영에 있었어요. 이러니 포항의 역습 완델슨 선수의 스피드를 인천 선수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연이어 2골 먹히면서 인천이 자멸했어요. 상대팀 성남은 리그 8위로 9승 7무 11패를 기록 중입니다. 전북과의 어웨이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수비축구의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페널티킥으로 한 골 성공시킨 이후에 전원 수비를 했는데 마지막 크로스에 의한 호사의 골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포항의 공격과 성남의 수비를 봤을 때 성남이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포항은 뒷공간이 있어야 살아나는 팀이에요. 뒷공간이 없다면 일루첸코 같은 타겟맨을 세워놓고 제공권을 이용한 슈팅이라던가 우리 팀에게 넘어오는 크로스를 연계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인천전에서 일루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성남과의 경기에 못 나오죠. 그렇다면 타겟맨 없이 완델손을 앞세운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성남의 수비 라인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포항이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을 때 계속 몰아붙였는데 뚫리지 않다가 결국 일류첸코 헤딩으로 한 골을 넣어서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어쨌든 포항은 이번 경기에서는 일류첸코를 잃었지만 이수빈 선수가 돌아와요. 연계나 중거리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선수예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성남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의 홈 기세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완델손의
최상의 컨디션 이수빈 선수의 복귀 그리고 국내 배당을 보니 포항 승배당 2.03 배당은 거의 들어오는 배당이라서 포항의 승을 제외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포항의 승 그리고 패 투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맨유. 사우스햄튼은 리그 개막 번리와 어웨이 경기에서 3대0 패배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중컵 경기에서도 풀럼을 1대0으로 제압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유는 개막전 첼시를 상대로 4대0 대승 이후 강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저는 놀랐던 게 경기 종료 3분 정도를 남겨놓고 제임스가 동점골을 넣은 이후에 공을 가지고 중앙선으로 빨리 갈 줄 알았는데 팔짱 끼고 골 세레머니 하는 걸 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홈에서 지고 있다가 동점골 넣고 골 세레머니를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맨유라는 강팀이 전 경기에서 어이없게 패배를 하고 다음 경기에서 또 패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우스햄튼처럼 압박하는 스타일에는 맨유처럼 간결한 패스로 풀어나오면서 역습하는 스타일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또한 주중 컵 경기가 있었던 사우스햄튼보다는 체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는 맨유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또한 무없다라는 배당이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드립니다. 3번 경기 첼시 대 셰필드. 첼시는 최근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불안한 승리였다고 봅니다. 노리치의 빠른 공격에 첼시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첼시답지 않게 실점도 2실점이나 하면서 수비 불안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반면에 공격력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셰필드는 2부 리그 승격팀답지 않게 안정적인 리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실점, 많은 득점을 하지 않으면서 무난한 축구를 하고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저는 첼시의 단통승을 보고 있는데 이유는 셰필드의 공격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첼시 같은 강팀을 상대로 그런 단조로운 패턴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첼시는 이 경기에서 비기거나 진다면 램파드 감독 경질된다고 봐야 돼요. 강팀 첼시가 홈에서 2부 리그 승격팀한테 발목을 잡힌다면 이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보고 단통 승드립니다. 4번 경기 크리스탈 대 아스톤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모든 예상을 깨고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기는 엄청난 뽀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탈 공격력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하 선수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컵 경기에서도 로테를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홈에서 콜체스터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8월에 5경기 중에 4경기가 무득점이고 한 경기가 맨유에서 나온 2점이에요. 이기든 지든 골을 못 넣는 경기가 4경기라는 건 골 결정력이 완전 쓰레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스톤 빌라는 상대가 어떤 팀이라도 경기당 한 골 이상은 넣어줘요. 최근 조타와 웨슬리의 조합도 굉장히 좋고 주중 컵 경기에서 6득점을 하면서 공격력만큼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그래서 배당은 역배당이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드리겠습니다. 5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본머스. 레스터시티는 지난 셰필드전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고 주중에 뉴캐슬과 1대1 무승부로 기록했습니다. 뉴캐슬과의 주중 경기는 제가 게시판에 공유드렸듯이 프로토를 가서 적중을 했어요. 어쨌든 레스터시티는 제이미 바디를 이용한 역습 축구를 사용하는 팀이고 본머스는 그런 역습 축구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에요. 그리고 본머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면 무승부가 많고 팀이 승리를 하는 경향이 보여요. 배당 또한 홈인 레스터시티의 승리를 보고 있고 저 또한 경기력으로 볼 때 레스터의 우위이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자주 있었다는 점을 참조해서 저는 이 경기 레스터시티의 승무 투픽 드리겠습니다. 6번 경기 뉴캐슬 대 와포드. 뉴캐슬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허나 수비만큼은 공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와포드는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무너졌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는 전혀 웨스트햄에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찬스는 와포드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리그 개막 후 3연패로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패배에서 저는 경기력이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봤고 주중 컵 경기에서 하브리그 팀이긴 하나 코벤트리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득점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1부 리그의 팀끼리의 대결을 했던 뉴캐슬이 와포드에 비해 더 체력 소모가 컸을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배당은 뉴캐슬의 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무패 투픽드립니다.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노리치 시티. 웨스트햄은 지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경기력 면에서는 와포드에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공격 라인에서의 확실한 마무리 능력만큼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노리치 시티의 경우는 지난 첼시와의 경기 분석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푸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푸키가 해결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그 공격 패턴은 다른 팀들에게 많이 읽히게 될 것으로 보여요. 웨스트햄은 푸키에게 집중되는 공격을 이미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리그 개막전을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5대0 대패를 당한 후 돌아온 첫 홈 경기이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웨스트햄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당 또한 웨스트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참조해서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 승들입니다. 8번 경기 번리 대 리버풀. 저는 이 경기 경기력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력 분석, 배당 분석 이런 분석을 설명드리는 건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번리의 단통 패드립니다. 9번 경기 강원 대 경남. 강원은 리그 5위로 11승 6무 10패를 기록 중이에요. 수원과 대구에게 차례로 스코어도 동일하게 3대1로 연이은 패배를 기록했죠. 강원은 지금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부터 압박을 하던 축구가 빠른 템포의 축구를 하는 팀들한테 간파를 당한 느낌이에요. 자, 상대편 경남은 리그 10위로 4승 10무 13패를 기록 중입니다. 수원 상대로 홈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죠. 경남은 제리치가 제리치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원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경남과 대구에게 패배한 강원의 대결을 본다면 경기력상으로는 강원의 승을 봅니다. 상대 전적에서 강원이 우위에 있고 경남은 빠른 템포의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고 특히 제리치가 너무 느리죠. 물론 결정력에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지만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빠져들어가는 제리치의 모습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경남의 수비 라인은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강원의 조재환, 김지현 젊은 피의 선수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경남의 이번 시즌 성적으로는 2연승을 기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의 단통 승들입니다. 10번 경기 인천 대 울산 K리그 성공률 때 저의 한숨으로 모든 걸 다 말씀해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울산이 이깁니다. 인천은 포항전에서 보셨듯이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반대로 울산은 그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냥 인천 수비 라인이 있어도 그냥 치고 달리기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배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저는 인천 단통패 가겠습니다. 라고 지난번 K리그 성공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표율 3위의 3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역배를 포함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기가 저는 이 경기로 보입니다. 첼시와 리버풀, 외국 팀들의 경우에 강팀은 확실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많은데 K리그는 생각지 못한 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무런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그냥 그 투표율 3위에 든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이 역배는 그래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역배를 인천에 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무패 투픽들입니다. 11번 경기 상무 대 대구. 상무는 리그 6위로 11승 5무 11패를 기록 중입니다. 전경기 울산과의 경기에서 5대1로 영혼까지 털렸죠. 다행히도 이번 대구와의 경기에는 윤빛가람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유중의 미를 거두려고 승리에 강한 의욕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요. 자, 상대팀 대구는 리그 4위로 10승 10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전 경기 강원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에드가가 돌아온 뒤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에드가가 들어오면서 중원의 활발함이 더욱 강점을 띠는 대구입니다. 경기력으로 볼 때 강원과 대구는 대등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홈에서 약간 강한 강원의 사이드를 봅니다. 배당이 역배당이라서 살짝 불안 요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상주 상무의 단통 승들입니다. 12번 경기 서울대 전북. 서울은 현재 리그 3위로 13승 8무 6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부상으로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가 굉장히 얇아졌고 역시나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죠. 3경기 연속 승이 없어요. 전 경기 제주와의 경기에서 얇은 스쿼드의 끝을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을 넣고 수비만 하는 서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 막판에 프리킥으로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더 큰 문제는 페시치가 살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부상 복귀 이후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고요한 선수가 돌아오는 건 서울에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팀 전북은 현재 리그 2위로 16승 9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성남의 질식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막판 호사의 골로 무승부를 간신히 기록을 했죠. 하지만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전북입니다. 2018년부터 서울에게는 비기거나 진 적도 없고 이번 시즌 서울의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니네가 2골 넣으면 우리는 더 넣는다의 공격 축구를 보여줬어요. 이 경기 저는 이변이 일어난다 해도 무승부를 보지만 K리그에서 역배는 인천 경기와 상무 경기 2경기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서울의 단통 패들입니다. 13번 경기 에버튼 대 울버햄튼. 에버튼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주중컵 경기에서 2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득점을 해서 감각을 끌어올린 건 에버튼에겐 좋은 경기였다고 봅니다. 에버튼은 홈버튼이라는 말이 있듯이 홈에서 경기를 잘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역시 리그 개막 후 홈에서만 1승을 거뒀고 어웨이에서는 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상대편 울버햄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굉장할 것으로 보이고 에버튼의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유로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 2.05 배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홈 경기죠. 에버튼에 단통승 드리겠습니다. 14번 경기 아스날 대 토트넘. 아스날은 리버풀과의 어웨이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어요. 지금 아스날은 리그 개막한 이후에 2경기는 승리를 챙겼고 리버풀에게 패배를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졸라 재미없습니다. 옛날에 아스날은 없고 공격도 뭔가 골을 넣어도 계속 답답한 느낌이에요. 반대로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잡히면서 팀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직 잡히지 않은 모습이에요. 뉴캐슬전 이후로 포체티노가 아마 제 생각으론 선수들 빠따 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 차리고 아스날전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애국자로서 토트넘 응원하려면 토트넘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스날 홈이라는 점 감안해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무승부와 패 투픽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픽 공유를 드렸는데 보통 공유 드리는 픽보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왜냐면 40억이 걸린 중요한 회차이고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많은 픽 드렸다는 점 양해 바라고 제가 공유 드린 픽 그대로 가져가시지는 마시고 마음에 든다 하는 픽만 골라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로 토토하자 3회차 경기 조합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경기로 배당률은 12.9배입니다. 프로토 같이 가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리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절대 고액 베팅 하지 마시고 5,000원, 만원 선으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인 금액으로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토토 31회차와 프로토로 토토하자 3회차 모두 공유를 드렸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픽 가져가서 적중하시길 기도하면서 이번 주 주말도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